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엊그제 말씀드렸던 우리 UK의 구조적인 부분 그 관계도를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은 결국에 좀 마지막에 가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 어, 결국에 이런 거지요. 소수만 받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 가지고 누가, 누가 그 피해를 입게 만들었는지, 저희는 재단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운영사를 타겟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고, 한쪽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또 좀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어, 조금 다르게 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 그 의견과 관련해서도 어제 저희가 주문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의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런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그 스테이킹을 하고 예치를 할 때는 얼마의 금액으로 넣었다. 그런데 얼마의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는 스테이킹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US 달러로 표시가 돼 있고 그거는 계산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건데 그 가치를 내가 해지를 할 때 그대로 돌려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원금 보장이 분명히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그런 용어를 쓴 게 재단에서 어떠한 기록물로도 나와 있지 않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쓰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제가 구조도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8성, 7성, 6성, 5성 뭐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떤 사람은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았을 거고 그거를 스스로가 소위 말해서 어,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설명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사기라고 그러니까 원금이라는 거를 US 달러로 표시가 되는 거, 그거에다가 원금을 보장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소개를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을 때,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소수만의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만 찾을 거다라고 하면 내 것만 찾는데도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힘들다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어떠한 이유로든 상대방이 어떠한 그 논리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법적인 구속력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제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그거는 저는 불가하다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 구제를 위한 부분, 우리가 손실을 만회를 하고, 뭐, 일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원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거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어, 피해를 본 사람은 뭐, 다른 단체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저는 8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때는 9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8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80만 원 넘고 90만 원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그 입출금 내역서의 해지사 수를 감안을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고민을 해 보는 부분이 자산 이전을 한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을 해야 될 건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피해 인원이 좀 약간은, 유동적이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그런데, 어, 그러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이만큼의 가치를 예전에 정말 잘 나갔을 때 최고의 가치를 한번 뭐 7달러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가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받았던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사실은 눈으로만 확인을 하고 내가 실제로 매도를 해서 손에 쥔 적은 없으니까 결국엔 지금 이 모양 이 꼴들이 돼 있는 게 뭐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개혁회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서 뭐 계약 관계, 그 다음에 우리 프론티어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고 어제 내용은 또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 그게 사실은 그 원금을 돌려받을 그러니까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게 정상인지를 제가 어,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 스테이킹이 되는 거를 개인이 누가 쥐고 나를 수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비근한 예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돈 한 푼 없고 그냥 가치가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에 가치를 가치가 있는 것들을 스테이킹을 했는데 그 스테이킹 한 거를 누가 홀라당 먹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은 그 스테이킹 한 거는 누구의 것이냐? 모두의 것이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두의 것이고 그 스테이킹에 대한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을 타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제가 이런 부분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격 일원화에 그다음에 스테이킹이 저희처럼 이렇게 몇 가지가 되지 않고 한 개로 했다고 하면은 그 가치라는 거는 거래소의 가치 그 자체로만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스테이킹 한 만큼 내가 돌려받을 때도 스테이킹 한 개수만큼 돌려주면은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왜? 스테이킹을 하는 것 자체의 가장 큰 단점이 내가 해지를 빨리 해가지고 나와서 거래소의 가격에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스테이킹의 단점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단점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스테이킹 한 것도 해지를 하고 돌려받는 시간이 우리가 은행 가서 뭔가를 해지를 할 때는 거기에 앉아서 뭐 필요한 거 이제 뭐 제공하고 그러면 처리가 돼가지고 내 통장으로 바로 꽂히잖아요. 근데 자산에서의 스테이킹은 제가 예전에 해지를 한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 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해지를 해갖고 나갈 때 한 2주 정도 걸렸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통상적으로는 해지를 하면은 한 달에서 한 두 달, 그 사이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다른 스테이킹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 스테이킹 해지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에, 해지를 했을 때 내한테 입금되는 시점, 해지가 완료되는 시점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하루에 그 업다운이 가장 많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5%인가 그랬다가 지금 30% 상하로 그 하루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날 동안에 계속 극과 극을 달리는 마이너스 30%로 또 다음날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가면은 완전히 그 내가 해지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실행을 하고 매도를 하려고 해도 이미 상한 끝이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은, 주식에 비하면은, 가상자산에 비하면 주식은 그래도, 양반이지요. 근데,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걸 보시면은 거래소는 365일 1각도 1초도 스탑을 하지 않아요. 24시간 그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지금 저희 KOK의 그 하루 이 움직인 등락폭을 보면은 그 낮은 가격에서 예를 들면 0.0005달러에서 0.002달러 그러면은 400%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0.002에서 0.00 뭐 04까지 떨어지면은 거의 어, 그게 아, 그 저기 0.002에서 0.001로 떨어져도 그게 50%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있으면 그렇게 보이는데 낮은 가격에서 올라가는 거는 수백 배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도 한번 비유를 든 것보다는 예를 하나 들은 게 한 2, 3천 원 하던 게 1억 원까지 단시간에 갔다가 단시간에 또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해지를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가격이 내가 해지를 할 당시만 보더라도 0.7달러, 7달러였는데 이게 한두 달 지나서 내가 그 해지 수량을 받아가지고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려고 딱 보니까 7달러가 아닌 0.7달러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게 0.007달러, 0.07달러가 되면 100분의 1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킹은 어, 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테이킹 한 거에 대한 리워드를 받는 것 자체가 좀 수익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가격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경우에는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경우 내가 넣을 때는 분명히 가치가 만 불이었는데 해지를 할 당시 또는 할 때는 뭐 9천 불이나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해지를 딱 해가지고 거래소에 딱 나왔을 때는 뭐 1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1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5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킹의 그, 그 단점이 그런 가격 변동성에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른 모든 암호화폐들은 한 가지고 또는 이게
지금 현재 거래소의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기지를 올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전무후무하다. 그럼 그게, 정말 이 사용자가 많거나, 그래서 그 해당되는 코인 또는 토큰을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은 점차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한번 소위 말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서 회복 불능한 상태까지 갖는 것들이 다시 이렇게 꾸물꾸물 해가지고 올라오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역시 똑같은 말 엄청나게 했는데, 우리가 KOK만을 스테이킹을 했다면은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뭐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아까운 시간이지요. 하다못해 잠이라도 좀 자고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피로를 푸는데 시간을 어, 쓰는 게 낫지. 이거를 들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이런 것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는 스테이킹을 네 가지로 했는데, 한 가지의 가치는 뭐 끝도 없는 추락이라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상태. 근데 그게 기축통화래요. 그게 기축통화래요. 그 기축통화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축통화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이 됐던 것들이 이 스테이킹이 될 당시에는 정말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지금 그 가치가 한참 상승을 해 있고, 거기에다가 USDT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하나도 가치 변화가 없는 것도 다량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게 그 재단이든 뭐 지금 뭐 운영사라고 하는 것들이 지들이 헤쳐먹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재단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운영사라고 하고 뭐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운영사라는 데가 어떠한 계약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 자체에 대한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은 손을 안 대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백서 보면은 그 저기 도형 속에 얼마만큼은 뭐 운영비, 얼마 정도는 보상, 얼마 정도는 마케팅용,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딱 구분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 한 거, KOK가 스테이킹이 됐고 비트이드 테드가 스테이킹이 됐으면은 그걸 손을 누가 대야 되는 거냐?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지금으로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면주로 다른 피해자 단체들처럼 뭐 고소를 하고 민사로 해서 그 손해본 만큼을 배상을 받겠다. 그럼 그거는 정말 뭐 제가 보니까 1100명 정도, 1170명 뭐 그 수준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갈 수 있는 거냐? 아니죠. 거기는 분명히 거기에 조직의 리더격의 사람이 어, 배상을 받는 게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형사고소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민사까지 되질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의 것이지, 이게 소수를 위한 것이지 전체를 위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는 사실 80만이고, 뭐, 그 사람들이 얼마를 내가 실질적으로 원금이라고 하는 거를 그 투자를 했느냐.
스테이킹을 했느냐. 이거를 확인조차도 사실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의 개념 자체가 아까 뭐 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나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의 변동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넣어가지고 내가 단타를 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그날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거를 그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스태킹 한 거에다가 내가 보상받은 것까지 해지를 하고 나올 때는 다 가져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거는 리스크가 변동성이 큰 거의 스테이킹은 정말 그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 저희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을 할 당시 뭐 계속 가격 상승이 되고 큰 편차 없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는 지금 또 이야기를 하자면 길고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거래소에 뭐 KOK 그 매수를 해서 그 거래소의 지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에 대한 그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개인별로 보상을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럼 거래소의 가격은 또 어느 누구도 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저도 당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네 가지의 스테이킹 중에서 KOK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격 방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훨씬 어려워져. 그 가격 부분도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이유가 나머지 세 개의 코인 토큰 때문에 결국에 어, 이런 문제가 결국에 생겼다. 그게 스테이킹이 개인 거라고 하면은 저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저것들이 도대체 뭔데? 재단의 옛날에 이사장이 뭐고, 재단에, 뭐,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개혁회의 받고, 그 스테이킹 한 거는 니들 다 처먹는 걸로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어느 누가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테이킹 돼 있던 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 통합을 하는 데는, 그냥 그 가치를 바로 그냥 KOK로 바꿀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는 팔아야 되고, 팔아서 우리가 뭐 스테이킹을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국내 거래소에 이게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은행에 넣어놨던 거를 그 국내 거래소 옮긴 다음에 그 원화를 가지고서, 인도닥스가 그런 거잖아요. 그, 우리가 우리 원화를 가지고서 추론을 사요. 또는 리플을 사요. 그걸 산 거를 옮기는 용도, 해외 거래소. 그 해외 거래소는 KOK가 상장이 돼 있는 거래소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거기 가가지고 그 추론을 팔고 KOK를 살 수 있는 거예요. KOK를 사서 그거를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개인 지갑에 보낸 것을 다시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이거 제가 PPT를 만들어 갖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은 비트나 이더 USDT를 팔아서
KOK로 우리는 여기에 KOK에서 사용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KOK 하나뿐이니까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단으로 사용한 게 수단 그 이제 그 정상적인 그 기축 통화가 이미 상장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전부 다 하나로 바꿔야죠. 그래야지 결국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거의 가치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그 현물 ETF 승인이 나고 나서 그 가치가 지금 엄청 올라가 있죠. 다른 것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없어요. 다음에 또 ETF에 상장이 될 만한 게 뭐 솔라나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라나가 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그다지 탄력을 못 받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뭐 우리는 잘 몰랐지만은 근데 그 스테이킹이 남아있고 그게 왜 중요한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 조금만 해도 KOK 가치는 저는 뭐 옛날에 이야기하던 7달러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뭐 마음먹기 나름이지만은 근데 그게 마구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어, 우리는 싸움 자체가 스테이킹 지갑을 찾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거고 한쪽은 그냥 그 개인의 그 손해보는 뭐 스테이킹 한 거를 US 달러로 돌려받기를 원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개혁회는 이미 끝났다라고 거기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늘상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이 개혁회의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예전에 제가 그런 걸 한번 보여드렸지 싶은데 전통사업은 이게 상장이 폐지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휴지 조각이 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완전히 퇴출이 되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가상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자산 자체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가장 적합한 비유겠죠.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해가지고 휴지 조각으로 날아가고 없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그거는 존재를 해요. 근데 그걸 여기에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스물스물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근데 일반 주식은 한 번 상태가 되고 나면은 다시 그거를 살릴 수는 없다. 그런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제가 누차 강조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스테이킹 지갑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갑이 지갑 주소를 모른다라고, 그리고 뭐 그 입장문에서 언급을 할 때는 비트 이더의 그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는 하시지만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바로 뒤에 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걸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 국내법에 저촉이 된다고 의뢰를 해서 뭐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이라서 어디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뭐 막말로 저놈들 잡아넣는다고 돈 한 푼 찾을 수 없다 그러면은 싸움할 의미가 없죠. 그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이에요. 스테이킹의 스테이킹 그 지갑 주소를 모른다. 뭐 지갑이 결국엔 주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갑 하는데 실제로는 어드레스죠. 그게 한 곳에 모여 있는 소위 말하는 계좌. 뭐 일반 통장으로 생각하면 계좌에 돈이 꽂히는 것처럼 이 물리적으로 뭔가 지갑이나 통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콜드 월렛화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또 물리적인 지갑처럼 보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입출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미 그 입수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지갑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그거는 저런 뭐, 그 무리들한테 맡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그네들은 모든 기록물에서 개발, 뭐 유지 보수, 뭐 플랫폼 구축, 뭐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뭐 그 맥스 0.8.6.4인가 뭐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그 한 회사의 임원들로 꽉 차 있죠. 그리고 우리 보고 KOK 어드바이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KOK 어드바이저가 아니죠. 그 운영사의 어드바이저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가 나갔어요? KOK가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그 용역사의 그 어드바이저, 기술 자문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KOK를 왜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쓴다. 그럼 누가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하나가 정말 이 연결을 시키면은 다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데, 그럼 누가 그 문제를 만들었느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록물이라는 것도 오로지 그쪽, 그 다음에 재단 그 공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지도 누가 냈느냐. 이런 부분들이 딱 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는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 4조 원이라는 게 뭐가 4조 원인지도 사실은 뭘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도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KOK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1호든 그 8성이든 그게 가지고 있는 지갑에 실제로 얼만큼의 그 옛날 구버전으로 봤을 때는 얼마만큼의 그 스테이킹이 됐는지를 그 사람 거 외에도 또 다른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칠성인데, 뭐, 그쪽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브라더 라인, 저기, 뭐, 형제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같은데, 하나는 높고, 레벨이 좀 높고, 나머지는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으로 출발하는 그 라인들을,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그건 개수잖아요. 가격은 항상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테이킹 한 거. 그리고 그거는 결국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비트, 이더.
USDT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찝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조 2천억, 뭐 3조 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현재 거래가를 대충 어느 정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은, KOK를 50억 개를 이 시총가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50억 개가 아니고, 실제로 유통을 하기로 거래소에 신고한 거는 15억 개잖아요. 근데 15억 개가 나갔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억 개다. 5억 개라고 했을 때, 0.0005라고 하면은, 이게 또 계산을 하려 그러면은, 0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빼면은, 오, 25, 25만 불 되나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25만 불 플러스 나머지 다 더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4조 원이라는 그게 뭘 기준으로 4조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뭐 비트 이더 USDT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3조 원이라고 하면은 그게 10배 이상 그 가격 상승이 초창기 할 때보다는 가격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실제로 스테이킹을 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면 한 뭐 3천억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KOK까지 다 합치면요. 실제 금액은 훨씬 커지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커지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다. 토탈에서. 이렇게 따질 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팔성이 가지고 있던 게 자기가 처음부터 수십억, 수백억을 넣어가지고 스태킹 해놨는 거냐?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이거는 기억이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그냥 이거는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3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그, 저기, 이야기를 뭐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뭐 300만이 되고 3천만이 되고 3억이 됐다 치더라도 자기 초기 자본이 1100만 개를 넘기고 자기가 지금 사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어 SO 노드 하나 노드를 4개인가 3개인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진의 돈을 주고 또는 운영을 다시 맡겨놓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운영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돈벌이를 따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분명히 비트 이더 USDT 중에서 USDT는 별로 총 들어왔는 입금량에서 몇 개가 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비트도 사실은 좀 덜하고 이더리움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나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창기에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그 KOK를 가지고서 비트나 이더로 교환해 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으로 받아가는 사람보다는 이더리움으로 대부분이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엄청난 또 추가적인 것이 나갔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 같은 경우에 1100만 개 저기다 넣고 그다음에 뭐 따로 뭐 5억 원치인가 뭐 또 사가지고 또 넣었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35억 원은 또 어디서 나왔을 거며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또 자기 생활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저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주어진 게 그게 있지 않을까. 그 기록들은 사실은
나중에 확인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이력을 저놈들이 없애지 않은 한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게 없으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USDT가 왜 이게 입출금에서 출금이 됐는지 그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완전히 도둑놈들이 한 짓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기록으로 그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알고서 거기에서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입출금 내역에 제가 가지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개수가 지금 몇 개가 나갔었는데 그 나간 거에 대한 에비던스 내역서를 내놔라. 어떤 용도로 이게 쓰여졌는지. 크게는 분명히 한지욱이라는 놈이 해쳐먹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놈은 지금 해외로 또 피중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 체포는 됐지만은 한국으로 신변 그 송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스테이킹 지갑을 찾는 게 중요한 거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 되는데 저놈들이 안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걸 하면은 찾을 수 있을 건데 그게 누가 해줘야 되냐? 개인이 하면은 그거는 불법이에요. 처벌받아요. 결국에 그 수사권을 가진 쪽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그 제가 예전에 그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의뢰를 그런 공인되는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이 되는 업체가 기사를 내는 걸로 저는 그렇게 또 그걸 본 기억도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계약된 기관 또는 그 기업을 통해 가지고 그 공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쪽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쪽에서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케어케이 개인 지갑에서 스테이킹 지갑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낼 때, 내가 그 거래소로 내보낼 때 내 지갑 주소를 분명히 출금 주소로 넣어요. 그 다음에 내 거를 내 그 자식한테 보낸다. 그러면 내가 자식의 그 지갑 주소를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야지. 그거 뭐 42자리가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계좌번호보다는 되게 복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카피를 해갖고 붙이지 않으면은 오류가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보내는 게 출금이 가능한 경우잖아요. 근데 스테이킹도 우리한테서는 출금이죠. 그 출금 주소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출금 주소하고 연결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누가 했느냐? 그게 용역사가 한 거죠. 맨날 첫날 이야기하는 게 개발, 유지 보수, 뭐 이런 쪽을 기술적인 기술적인 부분만 뭐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업체. 그럼 거기서 지금은 재단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재단 이사장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그러면은 그 우리는 분명히 스테이킹을 했는데 스테이킹 한 게 공중에 떠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갑에 정말로 물리적인 지갑에 그게 들어 있겠어요? 보낼 수 없어요. 오로지 그놈들이 설계를 해놓은 고기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갑 주소를 모른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된다. 블록체인 전문가가 묻잖아요.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말씀을 하나 못 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뭐 오이건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는 데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보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 처음에는 고발을 해서 뭐 그 저기 증거를 뭐 그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쪽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없으면 그 차이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저희는 너무나 힘이 들었지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 스테이킹 지갑을 찾는 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못하죠. 결국엔 뭐만 하느냐. 근거가 되는 거, 뭐, 그, 그렇게, 대상이, 그 뭐, 피고소자든 피고발자든 어쨌든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나온 출처가 명확한 걸 가지고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게, 아, 그 개개인, 그 레벨의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은 뭐, 돈을 뭐, 어쨌든 좀 챙겨놨겠죠. 워낙에 너무 많은 걸 받았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네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정말 저는 거짓말, 그런 거짓말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굳이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뭐, 저희는 다 사는 쪽에 목표를 두고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짜질구레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그다지 그 머리에 두고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만, 제 개인 일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편안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야기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에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에이, 더럽다. 니 거는 니가 가져가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 있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군가와 독대를 하고 사라진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워낙에 완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저쪽에서 그 저를 비난을 하는 거에 하나 내용이 제가 저놈들하고 뭔가 뒷거래가 있었지 않았나, 돈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내용까지도 언급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제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요 며칠 전에 뭐 이렇게 시위 주동자 뭐 허위 사실 유포 시위 주동자 뭐 하면서 나왔던 그 내용을 떼어놔놓고 거기에 그 저기 뭐 시의 그 시의원 출신 그 사람하고 뭐 그 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그 내용을 올려놔놓고 그거를 그네들은 믿는 거예요. 그게 제가 7월 17일에 제조사 받으러 가가지고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게 제가 꿈, 꿈에서 구미경찰서에 한번 고소를 했다가 서울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반려를 받아갖고 서울로 보냈어요. 서울에서는 또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여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를 올려주면 된다고 해서 길도 멀고 하니까 그걸 또 반려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여기에다가 다시 제가 가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어차피 여기서 해가지고 또 옮기줘도 그쪽에서 다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가 또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돌려받았어요. 접수는 안 시키고. 그래서 그게 늦춰지고 해가지고 제가 요번에 7월 17일에 그 사람을 상대로 제가 고소장 내놓고 왔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거기에 내용들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그렇게 미운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가 차지요, 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인천의 이무뭐라고 하는 그게인가? 뭐 하여튼간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송갑을 빼고 그거보다도 더 나쁜 놈이 저래요. 제가 지금까지 싸운 게 파헤치기를 하고 시간을 이래 보낸 게 그 사람들하고 뭐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지요. 근데 하나는 거기 지금 그 송씨라는 사람은 저를 고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막말이 아니고 욕설을 막 엄청나게 하는 그 여자 같은 경우에도 고소를 당했잖아요. 지는 고소당해도 되고, 고소당한 게, 그래서 싸우고 있다는 거고, 제가 고소를 당한 거는 안 싸우고 있어서 거기에 옹호를 해서 그런 걸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제가 그 백두산에서 어떤 분이, 제 파트너한테 줬다라고 해서 뭐 사과 글을 봤어요. 절대로 사과 안 받아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뭐 고소하려면 하라. 뭐 그 법적으로 자기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한 사람 그 사람 거는 다 써놨어요. 출력해가지고 접수하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몇 명들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개개인별로 저는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어,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결국에 우리가 아, 피해 회복이라든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건데 개혁회가 이미 죽었다. 뭐 죽은 상태처럼 지금 산소 호흡기만 달고 있는 상태인 뭐 그런 비유를 하자면 그런 상태인 거 맞아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거는 정말 매출이 엄청나고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떠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 올린 거를 그 재단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걸 이윤 배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실제로 제공되는 것도 없고 결국에 대부분의 정말 많은 것들이 제가 요즘은 어, 아마페 그 코인마켓캡에 올라오는 게 코인마켓캡에 안 올라와 있는 것들도 엄청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 곱하면은 한 두 배, 세 배 이렇게 곱하면은 한 9만 개, 뭐 그 정도 종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3만 가지 정도가 지금 제 마지막으로 본 기억이 한 3만 개 가까이 되는 걸 봤는데 요 최근에 그건 신경을 안 써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L뱅크라든가 이런 게, 케이스타라든가 이런 게 이 코인마켓캡에 올라오는 줄 아세요? 안 올라와요. 왜 올라오는 줄 아세요? 안 올라와요. 근데 나머지 그런 것들이 그 코인 토큰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잘해서 수익이 난 거를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하느냐, 나눠 갖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 자체는 얼만큼 거래소에서 그것도 24시간 전 세계가 해외 거래소에 좀 빵빵 잘 나가는 것들, 잘 나가는 거래소들은 왜 뭐 수천만 명이 되고 뭐 그렇게 그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시계가 그리니치 천문대를 시작으로 해갖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24시간 돌 동안에 24시간 동안 그대로 계속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그 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거래소 몇 명 안 되겠지만 이 큰 데에는 계속 매 시간마다 다른 쪽에서는 자도 한쪽에서는 또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기는 가격이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80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뭐 커리어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가지고 그 콘텐츠 공급사들이 뭐 이렇게 공급을 해줬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올려놔놓고 그거를 이용한 사람들이 개옥히 가격이 얼마 안 하잖아요. 뭐 4.57개인가 하면 프리미엄급 해가지고 한 달 무료로 사용을 한다. 그럼 보상받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게 없으면은 내가 돈 주고 사서 지갑에 넣고 그걸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그,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게 다른 것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쓰지 않고 가치를 내가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많이 안 일어나고 하면은 다른 것들도 별반 차이 없이 다 내려앉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지갑 주소를 찾는데 뭐 하여튼간에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제일 초창기에는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합리적으로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놓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플랫폼 가격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로지 지금 가치를 만들어 올릴 수 있는 거는 스테이킹 지갑을 찾는 거다. 그리고 반드시 좀 남아 있어야 되고 그게 나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갑에서 그쪽으로 넘기는 걸 우리는 과정은 모르지만 어떠한 지갑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ERC 기반이기 때문에 그 지갑 주소가 하나 딱 확인이 됨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지들이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막 옮겨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옮겨가는 것들은 전부 다가 ERC 기반이니까 이더 스캔으로 그 트랜잭션이 일어났던 것들이 히스토리가 다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써먹은 거, 써먹은 거,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